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서울현대TV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의 무료 강연회가 개최가 되는 날입니다. 발빠른 기업 탐방과 저평가 기업 발굴의 대가인 최병곤 그리고 남상덕 전문가께서요. 실적을 알면 주가의 미래가 보인다, 투자의 미래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2011년도 실적 주도주에 대한 자세한 강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좋은 알찬 정보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가는 2069.92, 2070포인트가 안 됐습니다. 21선 살짝 깨진 상황. 개인 혼자 방어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외국인들이 3,000원 넘게 팔았고 선물을 10,000계약 이상 던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프로그램은 소폭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형주가 급격히 무너진 장이었는데요. 자세한 얘기 시황센터 가서 듣고 오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1월 21일 금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추가 상승을 위한 성장통이 참 힘겨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9일 만에 처음으로 1%대 하락을 보였고요. 코스닥도 많이 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6포인트 내리면서 2069포인트에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출발은 2100선 위에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도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낙폭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선 2060선까지 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20일 이동평균선 물론 하회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6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여기에 기관도 가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외국인 쪽에서는 3천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는 79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개인만이 지지해줬지만 힘은 크지 않았는데요. 오늘장 개인 쪽에서는 4,1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장 7포인트 내리면서 525포인트에서 하락 마감됐습니다.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기관이 발목을 잡으면서 하락 전환했는데요. 낙폭을 늘려나가면서 오늘장에서는 525포인트와 534포인트 사이에서 보폭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장 잠시 매도했었던 외국인이 다시 매수로 돌아섰지만 기관 쪽에서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외국인 쪽에서는 2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났지만 개인 쪽에서 1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180억 원 정도 파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1120원대 위에서 상승으로 마감됐는데요. 3원 90전 오르면서 1123원 40전에서 마감됐습니다. 네, 중국의 긴축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기지표는 호조를 나타내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원달러 환율도 상승 압력을 받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는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도 출하되면서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마감은 1123원대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2%, 1% 이상으로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비교적 깊지 않은 조정이었는데요. 97만 원대에서 쉬어갔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3%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중공업도 3% 가까이 내렸습니다. 네, 은행주들이 아직까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신한지주와 KB금융이 낙폭을 키워서 오늘은 3%대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LG전자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하면서 1% 상승하로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썰렁했는데요. 셀트리온이 2.8% 내렸습니다. 서울반도체도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OCI 머티리얼즈는 어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한 이후 이틀 연속으로 강한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4.6% 올랐습니다. 네, 메가스터디도 1% 하락, 동서도 아직 부진한 모습입니다. 네오이지 게임즈는 장중에 상승했는데요. 기관 쪽에 매수가 집중됐지만 오늘 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에 약보합에 마감됐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의 부담도 이겨냈었던 건설주들이 대림산업에서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자 암운을 들이우면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했습니다. 이에 업종 지수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GS건설이 5.8% 내렸습니다. 현대건설도 5%대로 내렸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2% 이상 내리면서 건설주들이 동반해서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수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증권주들도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이 2.9%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투자증권과 HMC투자증권은 5% 이상 내리면서 증권주들 역시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울고 싶었던 은행주들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낙폭을 좀 더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이 3%대로 나란히 내렸고요. 하나금융주도 4% 이상 내리면서 은행주들이 오늘장에 또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초라한 업종 운송 장비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하면서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자동차주와 조선주 한 판에 정리해봤습니다.
네, 현대차 3인방이 3% 이상 내렸습니다. 현대중공업도 2.8% 내렸고요. 삼성중공업도 3% 이상 내리면서 조선주와 자동차주 모두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믿을 건 실적이지만 이 또한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실적 발표한 종목들 오늘 반응이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LG디스플레이가 실적을 발표 예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적자 예상이 오늘장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LG이노텍부터 삼성카드까지 모두 약세였는데요. SK는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1.7% 오르면서 오늘 신고가도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북 경협주까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회담 재개 소식에 훈풍을 불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화전기가 11% 올랐습니다. 그리고 광명전기가 8%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3% 이상으로 오르면서 남북 경협주들은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주 대비책 세워보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로 갑니다. 배성영 연구원 만나기 위해서요. 안녕하세요, 배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피 오늘 2070도 안 됐고 21선도 약간 깼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상당한 음봉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선물 쪽도 보니까 오늘 2%나 빠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중국의 그런 인플레 우려 부각이 계속되면서 역시 춘절 전후로 해서 추가적인 긴축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일단 글로벌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서는 모습이고요.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최근 6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진 가운데 금일 외국인의 매도세가 다소 강화되면서 지수의 낙폭이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시각에서는 일단 21선을 단번에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조정이 일부 예상은 되지만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점에서 조정의 폭은 일단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술적으로는 일봉상 지정 고점 부근인 일단 2050포인트 정도의 부근,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크게 나온다고 해도 주봉상 10주선인 2020선 정도의 지지력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2070도 안 되긴 했지만 2050 더 좀 넉넉하게 본다 해도 한 2020포인트에서는 지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오늘 외국인들 선물을 장중에 12,000계약 넘게 팔았다가 결국 종가로 보니까 10,000계약 살짝 넘게 팔았는데, 물론 최고점 피크보다는 좀 줄긴 했습니다만 10,000계약 정도 줄인 걸로 안심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외국인 선물 매도의 성격 자체가 어차피 지수의 변동성 확대를 유인할 만한 요인이지 추세를 바꿀 만한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일단 10,000계약 정도의 매도는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추세를 바꿀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중국의 그런 인플레 우려에 따른 비용 측면에서의 그런 부담이 국내 기업의 실적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최근 나오고 있는 기업들 실적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국내 증시 이익 모멘텀 감소도 같이 외국인의 그런 매도세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수급 동향을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최근 계속적으로 일단 개인들 증시 자금은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주가 지지를 방어해 줄 것으로 기대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변동성을 키울 만한 요인이지 외국인들의 선물 대량 매도가 가히 추세를 바꾸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셨는데, 이런 식의 변동성을 키우는 매도가 반복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예, 일단은 현재 외국인 매도는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은 일단 높아 보입니다. 일단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요. 최근 이머징 마켓의 그런 PER이 상당히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선진국 PER 대비 이머징 마켓 PER이 약 94% 수준에 육박을 하면서 다소 이머징 마켓 전반의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감소했고요. 여기에다가 최근 인플레 우려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이머징 마켓의 그런 선호도를 다소 단기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의 그런 매도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현재
저희가 보는 관점은 일단 3월을 분기점으로 해서 다소 외국인의 매수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역시 3월을 분기점으로 해서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유럽 재정위기 그런 불확실성도 3월을 분기점으로 해서 완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3월을 전후로 한 원화 강세 압력은 외국인의 매수세를 다시 유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공통적인 의견이네요. 2월까지는 중국 춘절 끼어 있는 외국인들의 컴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잠깐 해외로 좀 눈을 돌려보자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중국 긴축 얘기가 많았는데 간밤에 열렸었던 뉴욕 증시도 지표 좋고 실적 좋았는데 중국 긴축 때문에 밀렸었잖아요. 물론 막판에 조금 많이 회복한 게 그나마 다행이지만요. 오늘 밤에는 어떤 지표,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됩니까? 예, 역시 뭐 중국 긴축 우려가 남아는 있지만 역시 미국 쪽이나 미국 쪽 매크로나 기업 실적들은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요일은 미국 매크로 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한편 독일 IFO 기업 환경 지수가 발표가 예정인데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미국 기업 중에서 금일 대표적인 기업은 BOA와 제너럴 일렉트릭스 이러한 종목들이 될 수가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 부분 개선세를 유지할 전망이어서 역시 기업 실적은 전반적인 내용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어제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어닝 시즌이 상당히 중반부로 진입을 하면서 이러한 실적 기대나 매크로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상당 부분 선제적으로 많이 반영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악재에 좀 민감한 증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국 시장도 조정 분위기는 좀 나오는 것 같지만 역시 큰 악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외국인들도 한 3월 돼야 돌아온다 그러죠. 이머징 마켓 그 특유에 갖고 있었던 밸류 매력도 좀 많이 빠졌다 그러죠. 우리 기업 실적도 별로라 그러죠. 뉴욕 쪽의 실적도 이제 조금 단물이 빠져간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큰 폭으로 쑥 내렸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요? 다음 주 전략 세워주십시오. 예, 일단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일단 오늘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다음 주 초 역시 이제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지만 추가적인 하락 시에는 저점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고요. 역시 최근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이제 개인들의 그런 저가 매수세가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인데 전반적으로 금통위 이후에 시중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식에 대한 상대적인 그런 투자 메리트가 증가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역시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중소형주의 강세는 올해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2월 중에도 좀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업종 대표주에 있어서는 역시 이제 업황을 상당히 먼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글로벌 피어 대비 경쟁력 측면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IT 업종 내에서도 주가를 보시면 상당히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오늘 자동차 업종의 좀 하락세가 커진 점도 최근 완화 강세에 따른 원엔 환율이 향후 다소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업황과 기업 자체의 그런 펀더멘털 측면들을 좀 더 세밀히 점검하시고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수는 올라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증권의 배성영 연구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전국 땅값이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11월보다 평균 0.1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며 이로써 전국의 땅값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기 전의 고점이던 2008년 10월과 비교해 2.2% 빠진 수준까지 근접했습니다. 12월 땅값을 지역별로 보면 251개의 시군구 가운데 243곳이 올랐고 특히 서울과 수도권이 각각 0.15%, 0.12%씩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 찾기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사마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일단 저축은행 자산 건전성 재고 방안과 새로운 영업 모델 확립, 또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 3가지 방향으로 검토 작업을 벌일 방침이며 저축은행의 새로운 영업 모델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재차 내비쳤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 시중 은행장들을 한은으로 초청해 연 금융협의회에서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재의 같은 발언은 올해 국내 경기 지표가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수치보다 상향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당시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4.5%로 물가 상승률 3.5%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과 관련해 정부는 초부처적으로 융합적인 지원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미래기획위원회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신산업은 융합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측이 전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도 계속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전력을 쏟고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면서 정부의 재원 정책을 펴는 데 있어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1월 21일 금요일에 보내드릴 라스트 성공 전략 마칩니다. 오늘 21선 깨면서 코스피는 2070포인트도 잃었는데요. 주말에 뉴욕에서 기업들의 실적 정도가 챙겨볼 변수인 것 같고요. 21선이 깨졌기 때문에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고 많이 빠진 탓에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는 오히려 반등이 기대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종목 빠졌다고 너무 우울하지 마시고요. 주말에 기운 내시고 저는 1월 마지막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